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오늘은 우리 상담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들이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보일 수 있는 아이들일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함께 좀 고민해 보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몸 감각을 살린다든지 심리 게임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의 감각은 감정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감정은 곧 나의 마음이고 나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을 살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지배 욕구, 힘의 균형과 관련된 심리 게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 만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상담실에는 특히 따돌림이나 왕따를 겪으면서 아픔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보통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을 걱정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느라 골마 터질 때가 되어서야 겨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오게 되는데,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들으면서 그 상태들을 묻다가 보면 상담자인 저로서도 너무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상태를 보다가 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학대에 가까운 피해를 겪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베셀 반 데어 콜크가 지은 몸은 기억한다에서 보면 신체 감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몸과 친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어떤 정서적인 학대와 방치가 신체적인 학대, 성폭력만큼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따돌림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학대는 굉장히 심각한 파괴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따돌림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드러내놓기 전에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게임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게 핸드폰 세상에 빠져 있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부모님들은 보통은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을 보는 게 문제라고 계속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죠. 실제로는 아이들은 괴로워서 피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몸은 기억한다에서 보면 정서적인 학대나 방치를 경험한 아이들 중에 자신의 몸을 쥐어뜯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해 같은 행동을 하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멍한 기분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해요. 기분이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엔 아주 심각한 자해 행동인데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무관심이나 욕설을 먹는 아이가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보면 친구들이랑 같이 약물을 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제가 상담실에서 보기도 했는데요. 본인은 친구가 좋아서 자극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하지만 삶을 견디기 어려워서 선택한 술이나 약물을 선택하는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아이들, 따돌림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상담실에서 가끔 호흡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해보면, 호흡을 해보자 했을 때 숨을 잘 못 쉬겠다라고 표현하거나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몸 상태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가슴 쪽에서 뭔가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숨을 잘 못 쉬겠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기분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냥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좀 막연한 표현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감각이 선명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기분을 온전히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트라우마 환자들의 어떤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 뇌의 인식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정상인의 뇌는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주의 집중을 하고 그 자신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뇌의 어떤 영역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에 이 자기 인식 영역이 굉장히 활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환자들 같은 경우에 끔찍한 어떤 감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삶을 온전하게 느끼며 사는 기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체의 GPS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 뇌의 인식 기능을 꺼버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뇌의 자기인식 기능을 담당하는 내측 전전두엽 기능이 감소한 결과는 많은 트라우마 환자들의 어떤 목적과 방향의식을 잃어버린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상태를 뭐 의사들이라든가 상담자의 어떤 조언들을 많이 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조언을 구한 것에 비해서 전혀 따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상태를 보면 자신의 어떤 내면적 현실과 어떤 관계가 손상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체가 느끼는 어떤 미묘한 감각과 느낌에 대한 어떤 인식, 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 수 있어야 우리의 그 어떤 내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몸의 그 뇌의 감시탑이라고 할 수 있는 내측 전전두엽 피질이 우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그런 반응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 방식이 트라우마 치료의 그 초석이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내적 감각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묘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전달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감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 직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평가에도 도움을 주는데, 내면의 감각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그 감각이 자신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몸과 느낌, 자기 자신까지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면에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에 고질적으로 시달리게 된다고 해요. 그들의 신체는 이런 고통을 통제하기 위해서 직감을 무시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동감해지는 능력이 오히려 크게 발달하면서 자신으로부터 어떤 숨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거죠. 겁에 질려서 몸이 굳어버리고 얼어붙어버리는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약물이나 술, 끊임없는 재확인, 다른 사람의 소망에 충동적으로 응하는 행동 외에는 외부적인 조절에 의해서 살게 된다고 해요. 자기 몸의 감각에 익숙해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회복될 수 없다고 합니다. 늘 경계태세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감각과 신체가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자기인식은 폭군처럼 제멋대로 부는 과거를 흘려보내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신체 감각을 느끼도록 재교육이 필요하고요. 신체가 접촉을 견디고 거기서 비롯되는 편안함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이후에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호흡을 해봐라, 그리고 느낌에 집중해보자, 머물러보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각이 경험과 이어지도록 오감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일종의 감성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감성교육이 발달하면, 그러니까 감성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자신의 감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잘 느끼게 되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자신의 몸에 기억이 되면 바로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게 되는 거라고 해요. 자신의 느낌에 대한 확신이 반복이 될수록 자신에 대해서 더 구체화되는 건데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씩 구체화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않게 되는 거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 108배와 명상을 계속하면서 감각이 열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에 집중하게 되면서 제가 예전에 귀 이명이라든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연히 친구랑 같이 수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한참 했는데 귀도 아프지도 않고 머리도 아픈 게 없고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감각의 어떤 균형,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자연 치유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감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감각이 열리고 감각에 집중하게 되는 어떤 훈련들을 계속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담실에서도 어떤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래놀이가 감각 통합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따돌림을 경험하는 아이에게 너를 누군가가 놀린다는 것은 너가 특별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가 남들과 다른 개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또 기특하게도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현실을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노래 가사로 써서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어떤 글쓰기를 하면서 속이 후련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느낌을 나누고 방법을 찾으면서 전학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따돌림 같은 경우에 괴롭힘을 사회학자들은 지배행동이라고 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심리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우두머리가 하는 지배행동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어떤 심리 게임의 시스템을 알아야 괴롭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갖기 원하는 것은 힘의 불균형과 관련된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내 아이가 지기를 바라고 가해자는 이기기를 바라는 거죠. 가해자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그러니까 화로 반응을 하거나 위축돼서 찍소리 못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심리 게임을 하는 가해자들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더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그들은 더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심리 게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한 시간을 그러니까 만들어가면서 어찌 보면 간단하게 열받지 않는 것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조용히 있으면서 내 안에 내가 정말 나답게 사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나를 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를 따돌리는 그 아이들도 보통은 그 이유가 뭐냐고 들어보면 다들 이유는 있다고 해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성이 더럽다라든지 넌 김친 여자라든지, 그리고 뭐 너는 남자애들만 밝히는 애잖아, 뭐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을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속상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정보 고마워 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내지 않고 위축되지 않은 채로 별로 상관없이 대하는 것도 정말 이런 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지금 현재 심리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고 내가 거기에 말려있다라는 걸 아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진짜 나만의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선은 상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잘 지내게 되면 가해자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내가 뭐 독서를 한다든가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어떤 것을 하고 있게 되면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어찌 보면 자신의 신체와 친해지는 거, 그리고 호흡이나 자신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상태가 이렇구나 라는 어떤 마음 챙김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내 에너지를 키우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상담자들이 그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함께 호흡을 간단하게 5분 정도 명상을 하면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보시고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그러면 한 주간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